과정명은 친구학 기본 과정이에요. 친구학이라는 건 뭐냐면 침과 뜸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침과 뜸을 많이 안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침을 고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건 그 밑에 겁니다. 중의학 논리로 풀어보는 우리 몸 사용 설명서. 핸드폰 사시면 뭐 들었어요? 그쪽에요? 사용 설명서 들었잖아요. 근데 읽어보고 쓰세요? 안 읽어보시죠. 그래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잘 쓸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케이블 TV에 보니까 풀어주는 이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몸 사용 설명서. 그래서 저는 우리 몸 사용 설명서를 지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이 왜 생기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이 왜 생기는가.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내가 직접 치료 안 하더라도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의사가 돌팔이냐 잘 아는 사람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돌팔한테 맡기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 요새 한 100만 원 하죠? 쓰다가 잘못되면 버리고 또 사면 돼요. 근데 내 몸 잘못 건드리면 이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요새 한의사들도 엉터리가 많대요.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잘하는 데를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모든 거에는 골든타임이라고 있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가 가벼운 병이 빨리 치료될 게 중병이 돼요. 심하면은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 예를 들어서 중풍 같은 거. 2달 이내 치료가 돼야지 장애가 없어요. 근데 2달 넘기면 장애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그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왜 병은 생기는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병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조 증상을 느끼고 그때 가벼운 터치만 해줘도 중병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놓치면 병을 키우는 거죠. 자,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는 우리 3시간 동안 증명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면 그리고 저는 원래 이거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IT 쪽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연구실에서 쭉 있었는데 의료하고 관계된 거는 혹시 여기 의료계통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료보험 청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들이 의료보험 조합에다가 내가 이만큼 환자를 진료했으니 본인 부담 말고 의료보험 조합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가 제가 한 20년 전에 개발한 거예요. 그게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픈 바람에. 그래서 어떤 명이냐고 들어보십시오. 자, 진행하는 순서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한 4분짜리 정도 영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강의를 하는데 제가 2가지를 언론 매체에서 좀 뽑았어요. 아주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메디컬 투어와 의료비 폭탄. 혹시 이거 방송 보신 분 있으세요? MBC인가에서 나온 거거든요. 메디컬 투어는 뭐예요? 돈은 조금 있는데 병 때문에 그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중풍으로 누워보세요. 1년에 얼마 들 것 같아요? 지금 자식들이 못 모시잖아요. 그럼 요양병원 가야죠. 그럼 자식들 돈 있으니까 또 싼 데 갈 수 없죠. 그럼 얼마예요? 그래서 분당에 요양병원 하나 알아보니까 2인실인가는 600만 원? 1인실에서 800만 원이래요. 근데 간병이 따로 있어요. 요새 간병이 한 300 하죠? 저소득분들이 전부 간병이 난대요. 그게 돈이 좀 많이 되니까. 식당 가서 일해도 많이 못 받잖아요. 네, 그럼 한 1000만 원 있으면 1년이면 1억 있어야 되네요. 근데 한 10년 누워 있어요. 10년. 그럼 얼마예요? 10억 그냥 날아가죠? 그러면은 유병 장수 시대 노후 의료비 재테크를 해야 된대요. 얼마 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메디컬 푸어라는 단어하고 의료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료비 폭탄. 의료비 폭탄. 그 감당하실 수 있으면 감당하시고 안 되시면 지금부터 사용 설명서 잘 이해하세요. 네. 요 내용 잠깐 보고요. 시간이 되면 요 정형외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외과 전문 의예요. 책을 쓴 게 있어요. 의사는 수술 받지 않는다.
이미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책이 출판사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자기가 출판사를 세워서 출판을 했어요. 얼마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어요. 네, 요거 책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동영상이 회도남마라는 방송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다 안 될 테니까 잠깐만 보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있어요. 김선정인가? 그 여자 의사분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3시간 오늘 와서 들으셨는데 문 열고 이렇게 나가시면 다 반납하고 나가세요. 근데 몇 가지는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조 증상으로 진단하는 법. 예를 들어서 내가 중풍은 안 걸려야겠다. 그 다음에 이건희처럼 심장병으로 쓰러지지 않아야겠다. 이런 거 몇 가지를 전조 증상으로 체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공방이라는 프로가 있어 보다 보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근데 거기 뭐냐? 운동법에 갔다 왔어. 10년 특집으로. Just
이것이 쉽게 말하면요, 중국에 있는 한의과 대학의 한국 분교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용영중의학대학, 산동중의학대학, 하남중의학대학 이 세 군데 그쪽 소속으로 저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산동중의학대학에서 일명의 지금 교수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현실을 조금 느껴보시죠. 네, MBC가 많네요. 자, 안 들리시죠? 예, 지금 의료비 폭탄 얘기입니다. 의료비 폭탄. 많이 든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100세까지 살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1번이 지금 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나온 거로는 대책이 없어요. 뭐 보험 들어가라 뭐 이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 보험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예방이에요. 예방. 그 정도만 간단히 넘어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이 MBC 한번 다시 보기 한번 해보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병장수 시대 노후 의료비 재택 이거는 제가 그 자료로 여기 만들어놨으니까 이따 그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후 의료비 대비한 재테크가 필수다. 이거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5,400명이 봤죠? 이게 언제냐면 5월 13일 날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노후라는 단어, 의료비라는 단어예요. 여기 유명하신 분도 아니에요. 조세일보래요. 세금하고 관계되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내용이 주로 보면은 100세 시대를 앞으로 지금 빨리 죽고 말지 그래도 못 죽으세요. 죽고 싶어도. 그리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네, 그렇게 됐을 때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맞벌이 안 하면 절대 못 살아요. 전업주부라는 게 이제 없어요. 그럼 누가 돌보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한 사람이 남아서 돌봐야 되죠? 그만큼 소득이 안 들죠?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방송 내용에도 보면 자식들 힘들까봐, 자식들한테 부담될까봐 이런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그런 일이. 네. 그래서 재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건강 문제하고 병원비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또 이 부모님들이 착하잖아요.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를 팼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랬다고 그러죠. 방금 맞았는데도 안 그랬대요. 내가 넘어졌대요. 그게 우리 부모거든요. 그죠? 어쩔 거냐고. 그 다음에 전 생애 동안에 의료비가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평균 되니까 65세 이상이래요. 나는 지금 아주 건강해. 병원 한 번도 간 적 없어. 그래도 65세가 넘으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누워요. 왜냐하면 중고차도 고장이 안 나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정비 잘하면 오래 쓰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견적 한꺼번에 나와요. 견적이. 딱 맞다니까요. 우리 몸이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각하실 때 때 빼고 박 내고 기름치세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자식들 키우기 바빠가지고 내 몸에 쓸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혼자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나를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 테니까 요새 노후라는 단어 쳐보면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노후라는 단어를 쳐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오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자식한테 넘기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노력하세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제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없죠. 방송 매체에서도 뭐 누구 뭐 유명하다는 사람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좀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럼 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집, 재테크, 직장, 건강, 여가, 사랑, 죽음. 수명은 늘었는데 건강이 안 받쳐져요. 이게 문제라고요. 수명은 늘었는데 건강이 안 받쳐지면 많이 벌어놨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남의 거 돼요. 다 남의 거 된다. 키워놓은 자식들은 같이 살기를 꺼리고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다 해당돼요. 여기. 다 해당된다. 다 저살기 바꾸고요. 모아둔 재산 있으세요? 자식 때문에 다 썼잖아요. 그 자식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자기 쓸 거 안 쓰고 이렇게 줬다. 절대 생각,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하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근데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아까 65세라고 치고 35년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1년에 1억씩 있으세요? 35억 있어야 되네. 그죠? 35억 더 있어야 될지 몰라요. 나 혼자 버티려면. 고장난 차 끌고 가려면 맨날 레크가 부르고 정비사 부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단기가 있어야 진단해 보시지. 이따 해보세요. 제 얘기 쭉 듣고요. 노년을 생각하면 불안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안 해요. 그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생각하면 답이 없죠.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그냥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모머니 일할 곳은 없고 은행 지점장 하다 나오신 분이 아파트 경비한다고 그러죠? 할 게 없어요. 할 일이. 근데 퇴직금 조금 있는 거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커피숍, 식당. 다 망하죠? 해본 사람이 해요. 해본 사람. 뭐 남들은 지게꾼이 이렇게 지게 지고 간다고 다 질 것 같으세요? 그거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질병, 가난, 고독, 삼중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노인들의 실태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요. 네, 방법이 뭐냐고요. 세차 안 살려면 고쳐 쓰는 수밖에 못 찾잖아요. 퍼지지 않게 하시라고. 퍼지지 않게. 자,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제일 문제가 중풍, 치매, 심장병. 심장병은 죽기라도 하죠. 중풍 치매는 죽지도 않아요. 혹시 식구 중에 중풍 환자, 치매 환자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특히 치매 환자는 남이 돼요. 남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빨리 죽지도 않아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러죠. 건강식품 제일 먼저 챙겨요. 절대 안 죽으세요. 그런 분부터. 지금 자기 건강이 어떤지 아세요? 나는 정기검진 하는데 이상 없대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정기검진으로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정기검진으로 나올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병의 단계에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의사의 등급을 그 몇천 년부터 세 개로 나눴어요. 상공, 중공, 하공. 상의, 중의, 하의. 하의가 어떤 의사냐면은 환자, 병이 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또 병이 난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 의사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제일 상공이 뭔지 아세요? 치미병. 미병 상태에서 치료하는 사람. 즉, 미리 알아서 예방 치료하는 사람이 상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의 골은 상공이 되는 거예요. 상공. 그래서 당신 이러면 몇 달 있으면 쓰러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사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암입니다 그랬죠? 이건 몇 년 전부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암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르쳐주면 어떡하라고 하고 수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따 암에 대한 테마를 또 다뤘거든요.
암에 대해서 평생을 일한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수술하지 마라, 방사선 치료하지 마라, 항암제 쓰지 마라. 그럼 어떤 치료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메스되고 방사선 다 치료하고 약 처방했는데 결론적으로 하지 말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게 없어요. 근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일단 보세요. 자, 건강검진만 믿고 있진 않은가? 의사의 지시대로 따르면 안전한가? 의사는 자기 식구들한테 처방 안 해요. 자기 식구들한테. 특히 약. 또 수술을 자기 가족은 자기가 못해요. 자기가. 자, 당신 자녀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요새 조금 조용해졌는데 한동안 키워드가 뭐였어요? 관심병사. 관심병사잖아요. 군에서 지금 관심병사가 10%래요. 지난번에 문제됐던 22사단은 20%. 왜 그런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신체검사 해서 통과된 장정이 10%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신체검사 통과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공식 통계를 계속 보건당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초, 중, 고 애들 검사를 했더니 25%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교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30% 넘어요. 어떤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애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눌러보면 알아요. 애들 여기 눌러보셔야 돼요. 여기 눌러서 아프면 정신질환 몇 년 내에 나타날 대상이에요.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의 가족 건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봐. 그 한마디죠. 병원에 가봐. 근데 병원에 갔어요.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요새는 의사들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환자를 옛날처럼 인수를 피는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딱 오죠? 이거 얼마짜리?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그 뒤에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그래서 가족 건강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남자애를 데리고 왔어. 결혼 상대를.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최소한 건강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건강 문제가 있으면요, 몇 년 안 살고 나 이혼할래 하고 나오네.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며느리가 왔는데 맨날 골골하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여자를 고를 거냐. 근데 모델처럼 사없는 며느리감 고르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녀의 배우자 선택. 방금 이 얘기 한 겁니다. 뭘 기준으로 보실 거냐. 그래서 거부를 하려면 이유를 대야 되고. 근데 말 들어요? 자신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써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받아들이되 저거 고쳤을 수 있나? 그거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뭘 알아야지 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임신 출산이에요. 요새 임신이 안 돼서도 문제가 많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안 해야 돼요. 옛날엔 이렇게 했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하죠. 미용사.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한심하게 생각해요. 누구를? 의사를. 이렇게 하면요, 7개의 경락이 잘려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했던 여자도 이거 하고 나면은 빌빌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 안 하고 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강의 들은 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첫애를 낳았는데 진짜로 그걸 썼어요. 근데 남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편하게 잘 낳았어요. 그 말밖에 못해요. 근데 나중에 부정이 안 빠져가 부인이 왔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빨리 열려서 쑥 났어요. 침 2군데만 꽂으면 돼요. 2군데만. 근데 또 제왕절개 하는 이유 중에 거꾸리죠.
거꾸리. 그 거꾸리가 뭔지 알아야지. 의료 지식이 없는데 거꾸리가 뭔지. 거꾸리도 칩 하나로 돌려요. 새끼발가락 쪽에 해서. 근데 이런 거 알면 제왕절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배우셔야 된다. 특히 성교제 가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내 몸 관리하려면. 자, 그 다음에 노후 가족 건강은 누가 어떻게 지켜줄 거냐? 없어요. 자식도 아니고요. 특히 며느리는 아니고 뭐 시월드 그러잖아요. 근데 뭐 신경 쓰겠어요? 부담 주지 마시고 내가 하시라니까. 내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힘 안 들어요. 그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치료하면 되고 몇 군데만 찔러도 되거든요. 손 놨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의원 가세요. 근데 이 한의사가 돌팔인지 공부 좀 한 사람인지, 공부 좀 한 사람은요 한의학 박사가 아니에요. 생물학 박사예요. 생물학 박사.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왜 생물학 박사냐면 한의학 이론에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근데 그 설명을 논리적으로 알아보려면 생물학을 공부해요. 생물학. 근데 딱 맞아요. 저도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하거든요. 설명이 없는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치료 못한다. 나 무서워서 침 못 만진다. 그래도 왜 병이 나는지 이론만 아세요. 논리만. 그 다음에 현대의학의 모든 거 해결해 줄 수 있나?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하냐면 의사들이 의료봉사 간다고 해외 나가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할 수 없을까요? 진단 자기가 했나? 기계가 했지. CT 없고 MRI 없으면 못해요. 가서 전부 기계가 했어요. 근데 거기 없잖아요. 몸만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 가서 할 수 있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5일치 B컵 나눠주고 온대요. 5일치 B컵 나눠주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요, 그런데 가보면 물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약 좋은 줄 알고 무슨 약인지는 모르고 먹어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요만큼만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궤양돼요. 궤양. 여기 식도나 위장에 붙어가지고 궤양이 돼서 거꾸로 역효과 나요. 역효과 나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진단을 잘해요. 왜? 진단기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의사가 못 쫓아가요. 치료를 못해요. 기계가 발견했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하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요, 미리 알아요. 이 기계가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자녀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시골에 한번 가면 엄마가 딱 뭐라고 해요? 너 안색이 왜 그러냐? 그죠? 이건 뭐예요? MRI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에요. 너 왜 안색이 그러냐? 이거 누구한테 쫓겨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너는 피둥피둥 살쪘고 내 아들은 왜 이러냐 이게. 내 아들은 왜 이러냐 이게. 그래서 현대의학이 해줄 수 있는 게 진단은 잘해요. 근데 오버해서 진단해요. 요새 한참 문제됐죠. 뭐가 문제됐어요? 갑상선. 안 해도 될 수술 막 했잖아요. 그죠? 이 진단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요만한 거 아는 거예요. 이거 있다가도 없어지거든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잠깐 저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 고이죠. 고이면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트이겠죠. 그럼 없어져요. 근데 요만한 거 있을 때 이건 나중에 암 될 수 있습니다. 자릅시다. 이게 얼마 짜리니까. 그냥 가면 이거 물고기 놓친 거잖아요. 그죠? 내 손에 왔을 때 이게 잡혀야 돼요. 손에 왔을 때.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 몰라도 좀 많이 있어요. 자, 진정 믿고 다닐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냐 이거. 옛날에는요, 검사 알아야 돼요. 검사. 그 다음에 의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병 나면 그 입원실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요새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믿고 다닐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도, 삼성병원 지금 보세요. 삼성병원이요. 그래도 가봐도, 일단 사례 이제 예를 들게 됐지만 삼성병원조차도
삼성병원조차도 경영기획실장인가 연말에 하는 일이 의사 인터뷰예요. 자, 선생님 오늘 금년에 매출 얼마 하셨습니다. 얼마 가져가셨습니다. 그 비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에 얼마 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매출 올리라는 얘기예요. 수술하라는 얘기예요. 수술. 그죠? 요새 점점 입원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환자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 회복이 되셔가지고 퇴원 일치하는 거라고. 그거 아니에요. 내보내는 거. 다음 손님 받으면. 입원 기간 길어가지고 바깥 벌어가지고 그거 얼마 돼요? 그죠? 수술을 해야죠. 수술 몇 백인데 객단가가 높은데. 그죠? 그러니까 빨리 퇴원하는 거가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안 하면 안 돼요. 네? 부러지고 깨지고 뭐 치이고 이러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해야 되고 근데 할 때 안 할 때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분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요. 이과에서 CT 찍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다른 과는 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찍잖아요. 이게 돈이거든요. 하나 찍은 거 쓰면 되잖아요. 또 찍어요. 또 찍고 또 찍고. 만약 다른 병원 가죠? 이거 가져와도 소용없어요. 또 찍어요. 우리 병원 게 더 좋습니다. 또 찍는다니까요. 이게 돈이에요. 돈. CT 한 번에 몇십만 원, MRI 한 번에 몇십만 원인데. 그죠? 요새 의사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실손보험. 실손보험. 실손보험 들으셨죠? 딱 하는 순간 이게 올라가요. 병 진단명이. 그러니까 만약에 혹이 있었으면 암입니다 올라가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 좋아하잖아요. 보험 타잖아요. 그죠? 그럼 나눠 수술해서 매출 올리고 좋아한다고 해야지. 실손보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네. 아니 강한 사람이 해준 얘기예요. 강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말려야 될지 나눠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암입니다 그러면 7천만 원 나오고 그냥 종양 그냥 뭐 이렇게 뭐 혹입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데 수술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려야 돼요? 말리지 말아야 돼요? 요새 이렇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 몸을 잘못 건드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아무리 100만 원 넘어도 버리고 다시 사면 돼요. 버리고. 근데 우리 몸은 안 된다니까요. 칼을 댔다 하면 안 돼요. 칼을 댔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피하게 하려면 내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공부라고 했어요. 그 공부를 하면 뭐가 좋냐고 공부를 하면. 내가 배웠다 이거. 어떻게 써먹어 이 나이에. 80 넘은 분들 공부하세요. 80 넘은 분들. 왜? 근데 그분이 치매가 있었어요. 치매가 없어졌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가까이 하기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너무 부리고 자기만 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치매가 없어지더라니까. 치매가 없어지죠. 근데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식품을 챙겨 드신 거예요. 여기서 듣고서 뭐 스피루나? 혹시 드신 분 있으세요? 스피루나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세요. 여기 오니까 들었잖아요.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료법. 침, 뜸, 약만이 아니고 아로마 할 수도 있고. 근데 건강식품이 뭐가 좋은지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지금 엄청 많잖아요. 엉터리 많아요. 엉터리 건강식품 많아요. 근데 저게 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좋대. 그냥 왜 좋은지 그냥 좋대.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자, 전조 증상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침이병.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를 쓴 데가 있어요. 역시 앞서가다가 병원이에요. 어딜까요? 차병원에 야간방 협진하죠. 한방 코너 있죠. 한방 있어요. 근데 저기 청담동에다가 1,200억 들여서 차운비라는 건강관리센터를 지었어요. 1,200억 들여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침이병이라고 떠 있습니다. 침이병.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와 있다고요. 중국 사람들이. 한의사 가지고 우리나라 한의사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 회원권이 1억 8천이래요. 회원권만. 그 다음에 연회비 얼마씩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양한방? 좀 비싸고. 자, 병이 생겼을 때 스스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메르스로 누워있죠. 제일 위험한 증상이 뭐예요? 폐렴이에요. 폐렴. 폐로 왜 먼저 오는지를 또 이제 아실 수 있어요. 폐렴이에요. 폐렴. 근데 여기다만 침하잖아요. 염증이 없어져요. 진물이 없어지고 염증이 없어져요. 여기 혈자리가 제5. 제거한다. 더러운 것을. 오물, 고름, 진물, 농 이런 거. 이거 염증이잖아요. 제가 해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근데 중환자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 2개, 3개만 꽂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병이 생겼을 때 스스로 조치 가능해요. 요새 크론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크론? 장이 썩는 거예요. 장. 그러면 개복하고 장을 잘라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이걸로 된다고 봐요. 염증이니까. 근데 지금 해볼 만한 저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하여튼 우리 몸 전신의 염증 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로. 그런 것처럼 조금 전조 증상으로 내가 알면은 가볍게 조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놔두면 중병이에요. 이걸 놔두면. 그다음에 간단한 친구 조치만으로 중병을 예고할 수 있다. 침을 못하면 주물르기만 해도 돼요. 주물르기만 해도. 그게 뭐예요? 마사지잖아요. 마사지. 가족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의사한테 이게 난도질 안 당해도 되고 중병 안 만들어도 되고 괜히 출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하게 할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안 해도 큰 거 건드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급 상황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조치. 그래서 이거 주로 뭐냐면 퉁으로 쓰러지죠. 그럼 어떻게 하고 놀래기만 하잖아요. 얼른 손가락이라도 따주시면 돼요. 얼른. 왜요? 압을 떨어뜨리는 거죠. 압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심장병으로 쓰러져요. 그럼 119 전화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따줘야 돼요. 심장병 되게 맥힌 거거든요. 여기 따주면 되게 좋고 안 되면 제일 편한 데가 손가락. 옛날 할머니들은 다 알았어요. 체해도 손 따주죠. 기절해도 손 따죠. 다 살잖아요. 할머니들보다 더 못하다니까. 못 빼면 할머니보다도 못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모든 병에는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여기 심장병으로 쓰러지면 2시간 내에 병원 가야 돼요. 혈전용에는 써서 뚫어야 돼요. 중풍으로 쓰러지면 3시간 뚫어야 돼요. 일단은 가서 뚫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심장병이나 중풍으로 쓰러지면 일단 병원에 가세요. 일단. 그래야지 후유장애가 없어요. 자, 재능기부를 통해서 건강한 노 60한 60대 때부터 이제 할 일 없다고 치세요. 40년 뭐 하실 거예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냥 경로당 가서 대장로로 타실래요? 너 이제 얼마 안 됐지? 너 일 가서 청소해. 그거 하실래요? 죽기 직전까지 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배우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배우는 사람. 그럼 못 배우는 사람이 95%죠.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뭐 구박하면서. 너 젊을 때 좀이라도 젊을 때 이거 좀 배우지 뭐 했어 나처럼. 네. 그리고 맞벌이 시대에 자녀 양육 지금 또 못 맡기잖아요. 유아원들이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동영상 보니까 진짜 안 되겠는데. 뺨을 때렸는데 애가 날아가네요? 또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이 부모가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애 키울 때는 바쁘셔서 애를 못 돌보셨죠 제대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애가 귀엽대요 그렇게. 왜냐면 지금 좀 알거든. 지금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키울 때는 바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만 해주셔도
엄청나게 협조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애들이 침 흘리죠. 턱받침 해주죠. 이거 왜 턱받침 해줘요? 침을 흘리는 이유가 이거 병이에요. 침. 한 번 울면 되니까 침 한 번 딱 찔러주세요. 침 질질 오래 흘리는 것보다 한 번 울고 마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들 경계하죠. 푸른 변 보죠. 푸른 똥 싸잖아요, 어릴 때. 근데 왜 그런지 모르죠. 그냥 한 번 찔르세요. 한 번 울고 마는 게 낫다니까. 그 푸른 변 안 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며느리하고 딸 안 볼 때.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군요.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미국에서도 그래요. 70대 할아버지 치과 의사가 애들 생이빨을 다 뽑았어요.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게. 근데 이빨 하나 뽑으면 얼마 준대요. 그래서 멀쩡한 이빨을 뽑아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로 또 와요. 수술도 안 할 걸 막 하잖아요. 이게 부당 의료행위라니까. 근데 내가 부당행위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 모른다고. 자, 이게 지금 믿고 다니는 의료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합창을 하는데 합창 멤버 중에 의사가 있어요. 아산병원에 있잖아, 의사인데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걸 제가 이거 캡처한 거예요. 비뇨기과 동료 의사 소개로 60대 남자 한 분이 멀리서 어제 오셨습니다. 자수성가 한 분으로 재력이 있고 큰 병은 안 갔겠어요? 여러 질병에 과외를 있은 분인데 가족처럼 상담해줄 믿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개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대형병원 진료 경험을 전해주었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볼 시간도 없고 3분이죠. 환자가 와도 얼굴 안 보죠. 모니터 보고 3분 만에 끝내잖아요. 매출 올려야 되니까 하루 몇 명 해야 되니까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얘기 들어볼 시간이 어디 있어. 몸에 좋지 않은 시기 각 과별로 협의하면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걸 과별로 처방 내려와서 비슷한 부위 여러 번 찍게 됐던 거 아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알았다가 나중에 아는 거예요. 방광암을 고가 종합검진에서 놓쳤던 거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원목과에 근무하는 친구 말에 의하면 의사들 근무 평가를 할 때 매출 순위를 한다는 말을 듣고 불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조건 하라는 검사를 다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처럼 진료하고 좋은 상담해줄 의사를 찾아서 온 게 비뇨기가 자기가 해주면 되잖아요. 보낸 거예요, 이 사람. 왜 보낸지 아세요? 장노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노니까 거짓말은 안 하겠지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이래요, 지금. 근데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여러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의사예요.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이렇다니까요.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성가 해가지고. 자,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약을 팔기 위해서 분위기 잡고.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요, 이걸. 손 들지 마세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요. 중의학, 한의학 기초이론 분야는 기초이론을 아시는 거예요. 상식이었어요, 옛날에. 자, 볼게요. 이제 기가 막힌단 말 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이 기가 뭐예요? 저 깜짝, 이거 배우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기가 막히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체한 거예요. 체한 게 뭐냐면, 기체. 기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멈춘 거예요. 체했다고 그러죠? 그럼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심해지면 구통. 기역이에요. 역. 내려가야 될 게 멈추 있는 게 기체고 체했다고 그러는 거고 역이에요. 역. 근데 기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컵 이렇게 돼요. 기가 막힌다. 이건 할머니들이 다 한다니까. 못 배운 할머니도 알아요. 배운 사람이 모르겠어. 알죠? 심신이 불편하다 그러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뭐라 안 먹을란다. 심신이 불편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신이. 심장이에요. 심. 신은요. 귀신 신자 쓰는데 신이 보통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다고. 심장에 있다. 심장이 불편하면 정신 상태가 안 좋아요. 심신이 불편하대 할머니가. 뭘 알아서. 심신이 불편하대. 네, 또 뭐 있어요? 심기가 불편하대. 심기가. 심기가 뭐예요? 심장의 기가. 심기가 불편하면 뭐가 안 좋아요? 정신 상태가. 나 심기가 불편하니까 나 건드리지 말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이 싫다 이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이 상식이었어요. 이런 용어가. 그 다음에 기력이 딸린다고 그러죠. 이것도 기가 또 나왔네. 그죠? 기력이 딸린다고. 요 기가 좌우해요. 사람. 기가. 그 다음에 비위가 상한다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비린내 이런 게 비위인 줄 알았어요. 비장, 위장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얘네가 짝이라는 거. 비장하고 위장은 짝이에요. 이거 표리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장이 안 좋으면 위장이 안 좋아져요. 위장이 안 좋으면 비장이 안 좋아요. 근데 비위가 상한대요. 비위가. 또 있죠. 간담이 서늘하다. 간하고 담하고 짝이에요. 간이 안 좋으면 담이 안 좋아지고요. 담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아져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표리관계라는 거. 그죠? 옛날 사람들 상식이었다니까, 이거. 그래서 어려운 거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상식에 지금, 상식 이하를 읽었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식 이하. 그 다음에 우라가 치민다고 그랬죠? 우라가.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죠? 우라가 치민다는 건 뭐가 여기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울화. 울이라는 거는 막힌다는 거예요. 화는요, 불화자 열. 그죠? 통해야 될 게 못 통하고 막히면 열이 나요. 그걸 뭐 아냐면은 다들 운전하시잖아요. 고갯길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밟죠? 브레이크 오래 밟으면 돼요? 안 되죠. 브레이크 패드에 열이 나서 불까지 나잖아요. 엔진 브레이크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린 자연이니까. 간은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이유로 간이 소통이 안 되죠? 우울됐죠? 그러면 화가 생겨요. 브레이크 밟으니까 열 나는 것처럼 간은 나가고 싶은데 못 움직여. 그러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막혀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화나게 하니까 울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게 엄마는 화병. 화병이라고 병명이 의학사전에 등록이 됐어요. 한국에만 있는 병, 화병. 왜 그래요? 벙어리 3년, 귀멍어리 3년. 이거 하니까 이거 된 거예요. 이거. 이 화병. 그러니까 화병이라고 발음을 그렇게 해서 이 병명으로 올라갔어요. 화병. 이게 우라예요, 우라. 이거 뭘 만든지 아세요? 이게 우울증, 갑상선, 정신질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밥상머리에서 야단치지 말라고 했죠. 또 그런 말 들어본 분이 있으셔야지 또. 밥상머리에서 야단치면 안 돼요. 왜요? 체요. 왜 체요? 밥상머리 야단하고 체하는 무슨 관계예요? 이런 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런 걸. 밥상머리에서 야단치면은요, 스트레스죠, 그게. 그러면 애가 간이 쫄아들어요. 간은 소통돼야 되는 거라고 방금 제가 그랬죠? 그럼 간이 막혀요. 그럼 간하고 체하는 건 무슨 관계냐? 간이 비위를 관리해요. 간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피 관리자인 비위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체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야단치지 마세요. 근데 꼭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옛날 연구소장도 꼭 밥상머리에서 애들이 야단을 친대요. 애들이 제대로 크겠어요? 애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뭐라 배 아프다고 그러죠? 그 엄살하고 가짜도 있어요. 근데 진짜도 있어요. 숙제 못했잖아요. 스트레스죠? 그럼 제가 방금 드린 대로 간이 울대죠? 간이 울대면 비위가 문제가 되니까 배 아프다니까요. 배 아프다고.
이런 거를 이제 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툼하고 작은 입술. 뭐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감 고를 때 이런 면을 고르셔야 돼요. 이 기준이 옛날에 왕비 간택 기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툼하다는 입술은 뭐냐면 비장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 나옵니다. 제가 비장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이 두툼하다는 얘기는 비장이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입술이 마르지 말아야 돼요. 깍지 띄는 며느리감 이건 뭐 골골이에요. 골골. 경험해보셨을까요? 입술이 마르고 딱 띄고 피까지 나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작은 입술. 이거 왜 그럴까요? 빅마우스. 아, 왕비가 이겨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입술. 입술을 봐요. 입술을 봐요. 왜냐하면 처음 봤는데 진단한다 치고 만져볼 수 없죠. 볼 수 있는 건 눈으로 보는 거밖에 없어요. 이 망진이라고 해요. 또 혀도 볼 수 있거든요. 비장을 보려면. 근데 처음 봤는데 혀대밀고 안 썼잖아요. 입술 봐야지 그냥. 근데 또 잔뜩 바르죠. 안색도 볼 수가 없어요 요새. 완전히 가부키 정대가 다니니까 이게 점이 있는지 기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시끄러울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안색이 안 좋다는 거. 안색이 안 좋으면 뭐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안 그렇지 하시려고 그러네. 제가 간하고 비장이 심장이에요. 심장. 혈색이 안 좋으면 심장이에요. 까칠해지잖아요 얼굴이. 화장 안 받죠? 촉촉해야 돼요 저처럼. 윤기가 들어야 돼요. 뭐 발라서 그런 거 말고요. 자연히. 그래서 윤해야 된다고 그래요. 윤. 우리 몸에서 보습을 자연 보습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이요. 이 에어 컨디셔너보다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게 망가지면 이제 이 병이에요. 이게 망가지면. 우리 몸은요 얼마나 잘 돼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인지 아세요? 찬바람 들면은 창문 닫아. 더우면은 창문 닫아. 이게 뭔지 아세요? 닦구멍. 그 다음에 체표 혈관을 열고 닫고 해요. 왜요? 더우면 체표 혈관을 확장시켜요. 왜요? 발산해야 되니까 방열피. 추우면 혈관을 닫아요. 땅구멍도 닫아요. 극단적인 게 뭐예요? 닭살 돋잖아요. 땅구멍을 갑자기 팍 닫으니까 찬바람 싹 쐬면 닭살이 쫙 돋죠. 갑자기 탁 돋으니까 지나치게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록 올라오잖아요. 네. 우리 몸은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에어컨보다 센서가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콧물 나죠. 찬데 있다 더운데 가면 콧물 나는 사람, 더운데 있다 찬데 가면 콧물 나는 사람, 이쪽 센서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쪽 센서. 원래는 착착착 찬바람 들어오면 데펴서 집어넣고 더운 바람 들어오면 식혀서 집어넣고 이런 냉난방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더우면 내보내고 추우면 닫고. 근데 더운데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면 피부병, 아토피. 그러니까 지금 치료 잘못하고 있어요. 그 약 바르는 거는 2차 감염 염증만 없애는 거고요. 진짜 병은 창문 열고 닫고가 안 되는 거예요. 피부에 땅구멍.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리면은 열기가 못 나가죠. 그러니까 피부가 빨개져요. 그러면 가려워져요. 긁죠. 왜 긁어요? 시원하잖아요. 긁는 순간 나가요. 이게 창문을 억지로 열었다 닫은 거예요. 잠깐. 시원하니까 자꾸 긁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상처 나죠. 우리 몸에 보통 때도 여기 수백 마리 있어요. 세균이. 근데 면역력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긁어놓죠. 근데 여기 땅구멍이 알렸다는 얘기는 면역력이 작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 나오니까. 근데 긁어 상처 났죠. 그럼 바로 염증 생겨요. 2차 감염이에요. 2차 감염. 그래서 아토피는 여기 나는 게 2차 감염이에요. 1차 감염은 몸속이 차고 땅구멍 열고 닫고가 안 되고 그다음 피부에 열 있는 거. 요 세 가지를 해줘야 아토피는 나아요. 자, 그 다음에요. 신랑을 매달고 발바닥 때리기. 이거 뭐예요?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때려주면 뿔 내면 안 돼요. 더 때려달라고 내밀어야 돼요. 한쪽 발만 때려주면 이쪽 발도 내밀고.
이게 어디서 해요? 신부 동네 총각들이 하는 거예요. 신부 동네 총각들이. 왜요? 너 우리 동네 이쁜 처녀 데려가니까 데려가서 행복하게 잘 해줘 하고 때리는 건데 왜 때려요?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때리냐고 여기를. 이 발바닥에요 이 용천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용천 신장 생식기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여기 때리는 거예요. 근데 왜 매달아 꼭 그냥 앉혀놓고 때리지. 네, 이거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옛날 조상들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발바닥 많이 때리세요. 발바닥. 특히 불면증 있으신 분. 발바닥을 자꾸 이렇게 주물르고 주무셔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복숭아뼈 양쪽에 있죠? 그 밑에 이렇게 주물러 보세요. 잠이 와요. 그 다음에 약주. 이게 뭐예요, 약주가? 좋게 말하면 약이고 나쁘게 말하면 술. 근데 우리 약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될 정도만 먹어야 돼요. 약될 정도만. 이걸 먹으면 소화 잘 된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소화제예요? 막걸리 같은 거 소화제도 되겠죠? 발효하니까. 이게 뭐냐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병이에요. 근데 혈액순환은 왜 안 돼요? 기가 안 통하니까. 아까 기체 그랬죠? 기행 즉 혈액, 혈행 즉 기행이라고 해요. 기가 가야 혈이 가요. 즉 기가 혈액의 엔진이에요. 엔진이 없는 건 못 가잖아요. 그죠? 엔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약주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따뜻해지면은 죽이 따뜻한 죽하고 찬 죽하고 비교해 보세요. 따뜻한 죽은 묵죠. 식은 죽은 굽잖아요. 어느 게 혈 파이프 속에서 잘 흐를까요? 네,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 혈액을 생각하세요. 혈액이 내 몸에 흐르는데 따뜻한 게 좋을까? 찬 게 좋을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늙으면 양기가 입으로 올라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감이 늙더니 양기가 입으로 올라와서 많이 많아졌다. 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히 의학이에요. 의학 용어예요. 모든 사물은 양과 즉 상대적인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음양이라는 게 뭐 옛날 구닥다리 개념이 아니고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컴퓨터에서는 뭐예요? 0하고 제로죠. 그죠? 자석에서는 N극, S극. 이만한 자석 자르면요. 또 N극, S극이죠. 양이 똑같아요. 또 자르면 N극, S극. 또 자르면 N극, S극. 가로로 하면 가로에도 N극, S극이 있어요. 똑같은 양으로. 그래서 모든 거는 상대적인 걸과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하고 남자가 있어요. 하나가 세면 찌그러들죠. 참아줘야 돼요. 그렇죠? 너무 약하면 상대적으로 얘가 높은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도 조금 이렇게. 이게 뭐예요? 평형. 이게 깨지면 병이에요. 우리 집 지을 때도 이거 뭐 하잖아. 이게 뭐예요? 평형계. 이렇게 되면 집 무너지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거는 다 상대적인 거하고 같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깨지면 집 무너진다. 건축하시는 분은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평형. 그죠? 이거 기울면 점점점 기울어요. 똑같아요. 이게 자연이죠. 우리 몸도. 그래서 양기가 상대적인 건 뭐예요? 음기예요. 음기. 음기가 없어져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요? 양이 많아져요. 상대적인 양은 똑같거든요. 이만한 거에서 음이 주니까 양이 늘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양이라는 건 어떤 성질이겠어요? 뜨잖아요. 음은 가라앉고. 그러니까 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 일로 오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딱 맞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늙으면 양기가 많아져요. 음기가 모자라요. 그럼 뭘 채워줘야 돼요? 음기를 채워줘야 돼요. 음기를. 그럼 약으로 먹으면 육미지어간이라는 게 있어요. 육미지어간. 음을 채워주는 명보약이에요. 이게. 알아야 먹죠. 그러니까 영감 구박만 하지 말고
육미지양 하나 딱 사다 드리라니까. 그러면 순한 양이 돼요. 왜요? 그럼 양이 균형이 되잖아요. 청소 좀 하세요. 말 잘 들어요. 슈퍼 가서 뭐 좀 사오세요. 말 잘 듣는다니까. 근데 안 그러면 슈퍼에서 갔다 오세요. 가긴 가죠. 아무도 모르겠네. 그게 여자한테도 통하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균형이 깨지면 문제. 아 요새 그러신가 보네. 우리 집 사람이 많이 사람이 육미지양 사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진을 뺀다고 그러죠. 진을 뺀다. 그죠? 진을 뺀다고 그러잖아요. 너 왜 내 진을 빼니? 그건 무슨 얘기다? 죽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떠든 단어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4번에. 뭐뭐 나왔어요? 기. 진 지금 얘기했죠. 액. 이거 진액 그러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그게 진액. 이 진액에는 혈 이런 거 다 포함하는데 세분하면은 정기열 진액 신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돌아다녀요. 그럼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은 뭐야 신? 신. 너 정신 상태가 썩어먹었어. 그죠? 안 보이죠? 그죠? 그럼 요 신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 신 말고요. 귀신 신자예요 이거는. 귀신 신자. 자 정이라는 건 뭐는 안 보이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의 에너지예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기. 혈을 끌고 다니는 거라고 그랬죠. 한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왜 이 병이 생겼어요? 기혈순환이 안 돼서 그렇죠. 뭐.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기혈순환시키는 약을 드세요. 요거는 얘기해요. 근데 이건 얘기 안 해요. 이것도 얘기 안 해요. 이게 다 요소예요.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는 물질이에요. 정밀로운 물질. 자 그러면 신이 뭐냐? 신이라는 건 뭐냐면 정기열 진액의 상태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 몸에 정이 충분해. 기혈이 잘 돌아. 진액이 충분해. 그러면 나는 신이 좋아. 그래서 어린애들이 뭐래요? 야 요번 주말에 너 요번 시험 잘 보면 요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게. 그럼 애들이 뭐래요? 야 신난다 그러죠. 그러면 신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좋아지죠.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공부 잘해요 안 해요? 잘하죠. 고가의 선생님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신나게 해주세요. 매일 신나게. 그래서 맨날 놀이동산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야 신난다 소리 날 때 뭔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야 신난다 이게 뭐예요? 그럼 애가 표정이 다 이렇게 시무룩해. 엄마가 내일부터 시험이래. 이러고 있던 애가 이러고 어떻게 어? 이러고 환해지죠? 그게 신이에요. 신이 많아야 돼요. 신이. 야 신난다. 그죠?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서 이러지 말고 부모 책임이라니까. 특히 엄마 책임. 왜요? 엄친아를 만드니까. 예? 엄친아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 또 하시지. 예? 엄친아가 뭐예요? 엄마하고 친한 친구의 아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내 친구 아들 누군 이렇더라. 넌 왜 이러니? 그러지 말라니까. 신나요?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기죽이는 거. 야 신난다고 하시라니까. 뭘 하면 애가 신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신난다. 그럼 이게 파괴진다니까. 혈색이 좋아진 거죠. 그죠? 그럼 시어머니도 부각도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건너뛰었어요. 이하고 연결시키라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진을 뺀다는 게 이해를 빼는 거죠. 죽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왜 내 진을 빼니? 그러니까 무릎 아픈 거예요. 왜요? 이게 윤활유가 진액이에요. 이게 진액 윤활유가. 팔이 아픈 거? 이거 소리 나네. 뚝뚝. 이 관절이 안 구부러지네. 안 펴지네. 다 뭐예요? 진액이에요. 진액. 요 관절 마디마디에는 다 윤활유가 있어요. 그 관절 여기 근처에는 팔액낭. 뭘까요? 윤활유를 만들고 저장해주는 주머니가 있어요. 걔가 일을 안 하면 얘가 이제 병원에 가면 사진 찍고 뭐라고 그래요? 연골이 닳았습니다. 절대 연골은 안 닳아요. 마른 거예요. 말라서 수축된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생기면 촉촉해져서 불어올려요.
우리 사우나 가면은 제일 부풀어 오는 데가 어디예요? 손바닥, 발바닥에 이런 데 안 불 붙여. 이거 스포츠처럼 물을 흡수 잘해요. 연골도 이래요. 진액이 있으면 부풀어 올라요. 쿠션이 돼요. 없으면 말라요. 그러니까 늙으면 진액이 마른다고 그러죠. 늙으면.